올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기금, 외국한 평형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를 유보하거나 예산 불용액 등을 반영해 세수가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돈을 못 걷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10한 4, 5조 정도는 경기 침체를 볼 수 있으나 네. 나머지 부분은 이 정부의 감세 정책.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네. 기금에서 돈을 꼬겠다라는 게 핵심 대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럼 기금은 뭐냐 이겁니다. 네. 이거 우리 아들 나중에 장가 가면 줘야 되는 결혼비용. 이거 우리 딸 주택비용. 딸 대학 가면 학자금. 그렇죠. 쓸 돈 학자금. 이건 우리가 따로 떼어놓잖아요. 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휴, 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분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물가, 저성장, 치솟는 가계 부채,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길라잡이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가볼 주제가 바로 세수 펑크입니다. 우리 이런 말 유행처럼 썼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치인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들어와야 될 수입을 미리 잡아놓고 네. 그에 맞춰서 지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맞춰졌던 수입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지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부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에 있어서 예상과 다르게 많은 부분이 덜 들어오게 된다는 게 세수 부족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큰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국가 재정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 건지 김효승 기자가 2024년 세수 제축의 결과를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제축의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입니다. 본 예산인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규모인데요.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의 경우 117조 4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25조 8천억 원이었던 예산에 비해서 8조 4천억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14조 5천억 원 감소한 63조 2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가 급감한 이유,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44.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도 세수 급감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56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추경은 없다고 고집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기금에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4년 동안 발생한 세수 오차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효승 기자가 잘 정리했습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하다는 건데 30억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0조, 이거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예.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요 지금 5년째 틀리고 있습니다. 계속 틀리고 있다고요? 5년째 틀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그나마
초과 세수가 거쳤어요. 그러니까 더 거쳤다는 거쳤어요. 거죠? 그것도 틀린 건데 예를 들면 그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긴급하게 돈을 쓰고자 했는데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못 쓰게 됐어요. 적기에. 근데 해가 바뀌어 보니까 더 들어오는 그래서 정부가 적재적소에 못 쓰도록 만드는 오류를 범했는데 작년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이 났는데 56조가 부족했다. 작년에 오차율이 무려 14.1%입니다. 뭡니까 이게? 그때 반성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30조가 만약에 굳어진다면요. 올해 세수 축의 오차율은 마이너스 8.1%입니다. 몇 명이 여지없는 큰 비판을 받을 기재부의 큰 실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초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돈을 못 걷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으로만 올해 367조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걷어보니 337조가 거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30조의 구멍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원인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물론 정부가 말한 예상보다 심한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영향력을 이제 전문가들은 대충 한 50%로 봅니다. 그러니까 10한 4, 5조 정도는 경기 침체를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이 정부의 감세 정책,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 집값 종부세 같은 거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의 이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결국에는 감세의 영향도 사실은 절반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작년에는 좀 더 심각했었어요. 56조 이상 결손. 세수 평가가 났던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속 나는 5년 동안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변수 뭐가 더 크다고 봐야 됩니까? 2022년도에 2023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세금이 들어오겠구나라고 할 때 그때 경제 성장률 변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작년에 1.4%라는 최악의 경제 점수를 우리가 냈거든요. 근데 작년에 세수 예측할 때는 2점대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1.4가 돼버리니까 그 모델링이 잘못된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 정부는 2.56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 전문 연구 단체에서는 2점대 초반을 겨우 마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격차만큼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모델링의 후진성, 요게 사실은 비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아니 좀 안 좋을 것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높게 잡고 또 모델링 거를 옛날 걸 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돌아가서 국가 재정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내는 게 뭐 세금이 국세인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거치는지 이런 대략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금은 두 종류라고 일단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직접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잡는 거를 예를 들면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정부의 주 수입으로 삼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지방세. 이렇게 둘로 나눠보시면 되고요. 국세는 이제 관세, 외국에서 물건이 딱 들어올 때 내는 관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내국세 이렇게 나눠지고요. 내국세 중에서 이제 보통세가 있고 또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라는 건 특별하게 그 목적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고요. 보통세 중에서 이제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 국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세수 오차율이 커졌던 것은 법인세 부분, 종부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오차율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은 부자 감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부자 감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자 감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제일 많이 내는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2023년에 대규모 영업 적자를 냈거든요. 2022년부터. 그래서 2023년에 세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역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은 또 반도체 관련한 첨단 산업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액공제를 많이 하다 보면 법인세도 안 내고
또 내야 할 세금도 깎아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 방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런 논쟁보다는 다 맞다라고 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지금 내야 되는데 자칫 정치 논쟁처럼 비화돼서 꼭 부자 감세냐 아니냐라는 이런 팩트 싸움으로 지금 날밤 샐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일반 직장인들도 한 달에 월급이 한 3, 4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오면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 재정이 이 정도로 지금 차이 난다. 어떤 것들이 가장 심각해지는 겁니까? 야당과 학계의 대책은 이겁니다. 빚을 내라. 국채를 발행해서 모자란 30만 원을 넣어서 당초 쓰기로 한 100만 원을 써라라는 게 요구인데 정부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하. 우리는 빚 내지 않는다. 국가부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나가기로 한 100만 원을 70으로 줄이는 게 방법이겠죠. 이때 줄이는 것도 국회 의결을 받아서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감액 추경도 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구간을 그냥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줄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추경 없이 모든 걸 메꾸겠다.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죠. 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일단은 국민 대표인 국회가 예산에 관한 심의 승인권이 있는데 다 주죠. 도대체 권한을. 우리나라 나라 살림이 지금 어디에서 덜 쓰이고 있고 어디가 계획대로 써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상황이 하나가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안 좋은 게 내수 경제가 안 좋습니다. 정부가 이때 수도꼭지를 풀어서 돈을 돌게 해서 결국 내수를 살릴 만한 마중물을 시중에 공급해야 되는데 정부마저 빚을 안 내겠다. 그러면 가게도 여력이 없고 정부도 빚을 안 내. 기업도 안 좋아. 그럼 시중에 돈을 돌릴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글 때가 아니라 수도꼭지를 풀어서 오히려 재정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잠깐 진작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내수 침체일 때 정부가 감액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침체기를 앞두고 이건 자살행위가 아닌가라는 지금 학계 비판도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을 안 하는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요. 추경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추경 기준되는 시점에 현재 세수의 오차와 지금 나라 살림의 판권한 상황을 정확하게 숫자로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하기 싫어요? 바로 그겁니다. 추경을 내는 순간 정확하게 나라 살림이 중간 점검이 돼서 문서로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처음부터 세운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기재부가 공식 문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 그래서 그걸 피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결국은 그 대책은 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추경이라든지 국가비 좀 내라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대책이 이제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다 보니까 보고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나 감액 추경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알아서 메꿔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추경을 하면 세수 펑크 규모가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조차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재정을 공급해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재정위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부터는 역대급 세수 부족 그리고 그 대처법 선택한 그 기금 돌려막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난다 하면 나라가 어렵구나. 경제가 안 좋아지겠다. 뭐 이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게 피부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로 느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30조 세수 결손이 나니까 정부가 지금 그 대책으로 일단 국회에 몇 가지 안을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에 내려보내야 되는 지방 교부금을 6.5조를 안 내려보내겠다. 지방에 줘야 될 걸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미
18조 원을 안 내려줬습니다. 안 좋네요. 올해 다시 6.5조를 또 안 내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고 예. 자주 가시는 경로당에 예. 반찬값, 삭값, 뭐 쌀값 지원, 삭값 예를 들어 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아하.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동아리에서 춤도 추고 탁구도 치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들도 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왜? 강사들이 점점 없어지고 관리 인력들이 짧아지고요. 또 우리가 수영, 뭐 헬스 이런 거 하고 있는 각종 구립 체육관들 네. 거기도 문을 빨리 닫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여성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돼 있는 가로등이 갑자기 일찍 문을 닫는다든지 도로 보수가 점점 늦어지면서 페인도로가 계속 방치된다든지 사실상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로 느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서비스가 다 돈으로 오는 거니까 다 그럼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 보조금 같은 사업들이 예. 많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무려 10,000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국가 서비스로부터 단절되는구나. 우리 국가가 나한테 멀어지는구나. 이런 걸 바로 느낄 수가 있겠죠.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네. 추경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정부가 추경 대신에 기금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받던 아버지가 70만 원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원 빚을 내라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빚내서 하는 게 이제 예, 추경이라면 그렇습니다. 굳이 말해서. 그런데 예. 이제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기금에서 돈을 꼬겠다라는 게 핵심 대책으로 발표가 됐어요. 기금에서 돈을 그럼 빌려온다? 기금은 뭐냐? 이겁니다. 예. 아예 목적이 다른 돈을 따로 떼놓은 돈입니다. 아. 쉽게 말하면 이거 우리 아들 나중에 장가 가면 줘야 되는 결혼 비용, 결혼비용. 이거 우리 딸 주택 비용, 딸 대학 가면 학자금 그렇죠. 쓸 돈 학자금. 이건 우리가 따로 떼어놓잖아요. 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도 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돈을 따로 떼놓은 돈이 있어요. 그걸 기금이라고 하는데 네. 정부가 가만히 보더니 기금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네라고 정부가 보더니 그 기금을 땡겨 쓰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대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기금에서 예. 얼마나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6조, 예.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조 등등등을 해서 일단은 기금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 6조를 가져오겠다. 저 뭔지를 몰라서 이제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외국환평형기금은 뭐 하는 돈이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경제 지표가 바로 금리와 환율 두 환율. 가지입니다. 예. 특히 환율은요. 환율.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늘 기준으로 1,400원이 넘고 있어요. 당분간은 1,400원 상단으로 넘어갈 것처럼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환율이 막 급등락을 하고 있고 아. 고환율이 갈 때 그 충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하.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럴 때 정부가 환율 방어하는 환율 당국에서 야 달러 값이 많이 올라? 그럼 빨리 내다 팔어. 뭐 달러 많이 내려가? 그럼 다시 사들여. 이러면서 외국환 전쟁에 쓰는 총알입니다. 총알을 우리 빼놓는다고요? 정부의 실탄. 환율 전쟁의 이야. 총알인데 지금 정부는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예. 느슨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6조를 땡겨오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이미 18조 원을 땡겨갔어요. 근데 외국환 평형기금이 현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는 조금 이제 좀 금융상품 운용도 하고 조금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내일 전쟁이 나면 바로 쓸 돈, 그걸 유동자산이라고 아하, 하는데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렇습니다. 예. 유동자산은 이미 2년 사이에 무려 40조 이상이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와, 큰일 그러니까 났네요. 250조가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는요 규모가 확 줄고 유동자산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은 이미 약 30~40조가 확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군다나 정부는 환율 자체를 1,400원대가 괜찮다라고 느슨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환율이면은요 우리 경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수출 미치고요. 뭐 못합니다. 맞습니다. 큰일 그리고 납니다. 수입 물가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예. 자칫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외국환의 마지막 방파제를 너무 쉽게 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환 평형기금 말고 또 문제되는 기금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그게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이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기금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다른 기금은 일단 국민 여러분이 세금을 내죠.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다시 정부가 요 기금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돈으로 기금이 조성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은요. 소위 말하면 우리 청약통장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 돈이에요.
그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서 집 살 때 예.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되거든요. 예. 그 돈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뭐냐면요. 예. 오늘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가 예. 내일 해지하잖아요. 그럼 예. 돌려줘야 되죠. 예, 돈 받아야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부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일단 정부 돈으로 예. 정부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라 조금 다릅니다만 주택도시기금은 엄밀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국민 여러분께 갚아줘야 될 부채기금이에요. 부채를 막 써도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이 청약통장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서민이나 중산층이 좀 타깃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의 맞습니다. 느낌인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채에 손을 댔다라는 게 문제지만 그러니까요. 이 기금은요. 공공주택, 임대사업, 영세민대책 이런 데 쓸 돈이 점점 줄어서 사업이 준다는 건데 네. 이 기금도요. 무려 3년 전에 여유기금이 49조 원이나 있었는데 예. 지금은요. 13조입니다. 너무 적은데요. 약 36조 정도가 확 줄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돈까지도 다시 또 빼간다고 또 하니까 뺀다니까. 도대체 공공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청약통장 월 불입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하. 결국 그 늘어난 불입 한도만큼 기금이 늘어나면 예. 여기서 결국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러니까 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수 부족 때문에 늘려서 가져가려고 이것도 국민들에게 사실은 진의를 속인 거 약간 아니냐라고 해서 거짓말로 비춰질 수 그래서 있잖아요.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 기금이 네. 국가가 달라고 하면 그 기금 운영하는 쪽에서 줘야 됩니까? 이거 맡겨둔 돈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금 돈도 정부 돈, 또 정부 돈도 세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 네.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국가가 운용될 수가 안 없죠. 되겠죠.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가더라도 그거 자체로도 문제입니다만은 네. 빼가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다시 나중에 돈을 다시 넣을 넣어야 때 될것 같은데. 이자를 갚아서 넣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는 빚내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빚내는 일, 윗돌 깨서 아랫돌 괴면서 빚은 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돌려막기라는 느낌을 좀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떼서 열로 채우고 또 여기서 떼서 여기 채우고 네. 이 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이 너무 좋은 전 너무 말씀 많이 봤습니다. 빚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요. 지방에 내려보낼 돈도 아까 제가 안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채를 2,600억이나 발행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79%가 늘은 거예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50% 지방채 발행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을 바로 하는 거네요. 그겁니다. 결국 지방 정부도 우리 정부인데 네. 중앙 정부만 빚을 안 내지 돈이 없는 지방에서 결국에는 지방채라는 빚 내네요.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한 거죠. 결국 빚 돌려막기, 다 빚지고 아랫돌 다 빚지고. 빼서 윗돌 개기 그런 아.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렵다면 긴축 재정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깎이는 곳곳에서 아우성도 들립니다. 이게 아마 진통이 꽤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래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산 깎인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이 깎인 분야는요. 네.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이제 약자 분야 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특히 많이 깎였어요. 항상 시작이 그쪽이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없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정말.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 그런 부분부터 예산이 잘리기 때문에 국민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내수 진작이라든지 현재 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빨리 좀 이제 확장 재정 내지는 좀 제대로 된 재정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년 2025년도 세수 추계는요 확대해서 세수 추계를 해놨기 때문에 또 내년에 펑크납니다. 또 펑크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수 추계의 어떤 치밀함을 다시 좀 보여야 된다. 오늘의 주제 세수 펑크 총정리. 심각한 경기 침체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세수 펑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대응책으로 추경 없이 가용재원 활용안을 내놓은 정부. 하지만 환율 전쟁에 쓰이는 총알격인 외평기금과 국민의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 또 살림이 빠듯해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 국민의 복지, 내수 진작, 그리고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더 꼼꼼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국가 재정 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025년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